해봐. 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 그 이후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뉴스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이수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하는 지역들이 씁쓸하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도심 외에 부산의 북구, 사상구, 해운대 동네까지 예, 이렇게 들어왔는데 무엇보다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에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일단 그 부산의 인구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인구 활력 지수가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특광역시 8개 중에는 유일하게 부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 여러 가지 우려했던 그 인구 소멸 또 도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 신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인구 소멸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 20, 30대의 그 핵심 가입 여성의 비중인데 여기 0.5 이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제 자세한 그 통계가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더 정밀하게 보게 된다면은 부산의 읍면 동중에서 한 20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소멸 위험 지역 동의됩니다. 그러니까 0.5 이하라는 말씀이죠. 0.5. 그 중에서 0.2 이하가 되면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는데 한 23개 정도, 부산에 한 205개 동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거의 사라질 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소멸 위험 지수가 이제 조금 전에 수치로 나왔는데 이게 낮을수록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0.2 이하도 부산에 20군데가 넘게 마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우려했던 바들이 현실화됐다,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혼인율, 출생률, 또 고용률, 우리가 이제 인구 관련된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조혼인율이 있는데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지수인데 2023년 작년의 지수가 혼인 건수가 3.1건으로서 전국 최하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이제 0.06 서울 다음으로 굉장히 낮고 고령화율 한 23%니까 광역시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인구 활력은 대개 고용률 이런 거하고 영향이 큰데 고용률이 작년에 57.7%인데 60% 이하가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 근데 부산의 고용률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임금도 비교적 한 13위로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고용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되는데 상용직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 보호 정도가 높은 이런 정도는 이제 전국 15위 정도가 됩니다. 거의 낮은 수준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한 4년 정도 동안에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 2010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지 않았었는데 부산이 이제 전국 4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 만족도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청년들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생활 만족도가 전국 그 시도 중에서 14인데 재작년에는 16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낮고 10만 명당 자살률의 문제라든지 기대 여명 이런 것들도 낮아서 부산 같은 경우 인구 활력도도 낮고 경제도 좀 안 좋으면서 고용의 총량과 고용의 질도 안 좋아서 상당히 그 이번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진입했다는 것 이상으로 도시의 상당한 그 침체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의 인구가 정말 줄어들고 있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활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테고 이걸 좀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출생 또 초고령화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감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청년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거대 담론이라 일단 말씀 좀 들어보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좀 안 좋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청년 실업률이 2023년 작년에 8.2%로서 전국 3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부산시 발표 자료에 보니까 청년이 순유출되는 비중이 작년에 규모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0,000명 이상의 인원이 총량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청년과 관련된 부산에서 이제 고급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통계로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부산시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의 한계 어디에 부딪혔고 뭐가 문제였을까요? 부산 제가 박영준 시장이 보궐선거 때 이제 나오면서 그 21년 7월에 인구 역량 평가 조례를 전국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이 인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제대로 있었나 이런 데 대한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인풋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시의 그 종합 계획이라든지 업무 계획에도 이 인구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킬러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인구에 대한 부산시의 이 지방 소멸과 인구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생 문제가요. 산업이나 이제 경제의 사이클로 봤을 때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들이랑 한 번씩은 결국은 겪게 되는 문제. 가까이는 일본이 또 저희와 비슷하게 겪어왔고, 뭐 주택 문제도 그랬고요. 해외 사례에서 어떤 점들을 좀 우리가 좀 그 본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선진국가에 다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930년대 스웨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70년대 프랑스 사례들, 독일 이런 사례들이 인구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우리처럼 70년대부터 인구가 곤두박질 치는 나라는 드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책을 통해서 큰 반전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1.26 정도가 됐는데 2015년에 1.45가 됐기 때문에 불과 한 10년 만에 0.2 정도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실패다. 의지의 실패이고 이만큼 심각한 것을 모르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전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 정책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도 뭐 0.7에서 뭐 1 가까이는 회복시킬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지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타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실인 것 같은데 좀 반전이 될 만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런지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의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3종 패키지라는 그런 이름을 달았는데 추세 반전이 목표다 이렇게 이제 조금 피해가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이제 좀 강력한 부분에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부총리급을 두겠다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인데 아쉬운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구조정책이 없다. 결국 인구 문제는 구조정책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 반전은 사실 구조와 미래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이 있어야만이 탄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쭉 말씀을 들었을 때 정책의 부재 그리고 이제 구조 정책이 없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이 좀 깊이 새겨드려야 될 부분 같네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걸 교수님 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라대 초이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